뿌리 뽑힘, 부러짐, 서서고사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얘는 이미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금방 부패되지만 겉껍질 수피가 벗겨지는 거죠. 이렇게 이 겉껍질이 다 벗겨지면 저기 있는 나무들처럼 허옇게 속살을 드러내는 거죠. 나중엔 다 백골처럼 허옇게. 천재지변이겠죠. 우리는 뭐 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붙박이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가 있잖아. 제가 느낄 때는 구상나무 이 한 수종이 집단 폐사가 나오는 거, 색대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심각 단계를 넘어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서식지 자체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멸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생물이 되는 셈이죠. 저는 민병태고요. 85년도부터 지리산 지발목 대피소에 산장 관리인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공원의 지킴이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옛날 선인들의 기록에 나오는 그 옛길을 찾아 나서고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 운영법을 이런 거 이제 하고 있고 구조도 같이 나가고 산 쪽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옛날에 보던 경치가 달라지잖아요. 뭔가 한 2% 부족한 것 같고 저는 뭐 산에만 열심히 다녔지 이런 데 대해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쪽에 이제 뭐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자주 보기는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심각하게 못 느낀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상한 거를 이제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20년 전부터 그 부분이 이제 눈에 확연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겨울에 숲이 푸른색이 없어져요. 그러면 회색 지대로 변하는 겁니다. 뭐지? 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먼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구상나무는 한라산을 비롯해서 지리산, 덕유산의 해발고도 1000m 이상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늘푸른 나무이고요.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그 수영이 예쁜 그런 나무인데요. 지금 산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청고지에서 한 800고지까지는 구상나무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서서히 한렵스린들한테 밀리가 이제 자꾸 폐고가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저절로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라산에 갔었을 때 백록담 정상 쪽에 보면은 하얗게 말라 있는 나무들이 풍광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나무들이 말라서 고사한 거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멋진 풍광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말라 죽은 거였더라고요. 반야봉 능선 있죠. 그 사면 쪽에는 숲이 푸르다 못해가 검은색으로 비칠 정도로 전부 다 침즙수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침즙수림은 군데군데 있고 지금은 거의 다 한렵수림들이 다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 고산 침엽수들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늘푸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이 있어야 되고 광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눈이 적게 내리고 내린 눈이 빨리 녹아서 증발해버리고 영양 공급을 못 받고 목마름, 건조 이것이 겹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거기에다가 봄철에도 강풍이 오고 또 여름에 폭염이 오고 정상적으로 과거에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생리적인 조건에서 볼 때 그 짧은 1, 20년 사이에 아주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중첩되다 보니까 고사 중에서도 떼죽음, 집단 고사가 현재 지리산 이곳 그 반야봉, 천왕봉, 중봉 그리고 한라산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구상나무고 가문비. 이 두 침엽수종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서식지 자체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멸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생물이 되는 셈이죠. 재작년에 참여했었던 프로그램은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라는 그 침엽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직접 이제 뭐 고사된 나무나 고사되고 있는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했었어요. 나중에 익숙해지고 속도가 붙고 하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다고 느껴진 게 조사할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예전에는 못 찾아서 안 보였던 것 뿐인 거고 나중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시체들 가운데 서 있는 느낌 같은 걸 좀 받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구나. 얘네들이 원래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인데 굉장히 온도가 높아진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온도 상승이 저지대에서보다 고지대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명확하게 관측이 되어서 특히 겨울철 온도 상승이 다른 여름철 온도 상승보다도 높아요. 80년대 초반 같으면은 5월 정도 되면 5월 말 정도 돼도요. 비탈진, 계곡지, 응달 쪽에는 잔설이 남아있고 얼음이 남아있었어요. 요 시기에 6월 초까지 그게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그 철왕봉 근처라든지 반야봉 북사면에 지금은 아마 한 2월 말 되면은 그 잔설들이 급격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없어요. 보호장비들 있죠.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상에는 가재는 다니는데 거의 보면 한 40% 쓸라나 발장갑 하나만 해도 여지까지 버티고 동계화를 완벽한 동계화를 안 신어도 요새 발 싣고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한류수들은 이제 막 아이고 천국이고 침류수는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고 한수목이 점점 멸종 위기종으로 변하고 있고 한수종은 점점 극성화 세력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될 건데 한 종만 있으면 뭔가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생태계가 변화하는 속도는 굉장히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런 변화들은 인위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연이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항록 침엽수가 살고 있는 앙호산 생태계라고 하는 곳이 낙엽 화력수림으로 그냥 바뀌어서 그게 계속 건강한 생태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 위협성이 좀 있는 거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이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지고 생물이 사라지면 그것이 급격하게 인간의 삶에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이 울리고 있는 경고등 자체가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더 직접적으로 특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신호, 경고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고 뭐 또 움직이는 동물 개체, 조류 개체도 있지만은 그쪽은 그래도 적응이 좀 안 빠르겠습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문제들은 고착대가 있는 붙박이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가 있잖아. 일반 산에 오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거는 심각하다. 우리 인류도 그 전체 틀의 한 구성원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 관계인데 전 인류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겠죠.